안녕하세요. 에스크미 활동하고 있는 권현우입니다. 에스크미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특히 대학생, 신입생들 분들에게 대학교 들어와서 성적 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은 원래 예정에는 시험 때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전에 먼저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이제 레포트에 관련돼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고자 오늘은 레포트와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레포트라는 건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여러분들에게 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레포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게는 한 학기에 2번 정도 레포트를 내기도 하시고요. 적게는 한 학기에 1번 정도 레포트를 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레포트를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다가 이제 많이 겪는 난관들이 뭐냐면 레포트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글들은 일단 수업 교재가 있으시죠. 그 교재 보시면 제일 뒤쪽에 마지막 보시면 참고 문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교재 맨 뒤쪽에도 있고 그리고 각 문단마다 밑에 하단부에도 이제 참고 문헌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문헌들을 보시면 참고 문헌들을 보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이 어느 책에서 왔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걸 살펴보시면 이제 관련된 그 레포트 주제와 관련된 그리고 과목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 수업하시는 교수님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대부분 교수님들이 박사 교수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석사 교수님도 계십니다. 근데 박사 교수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박사 교수님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교수님의 박사 논문까지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영어로 아니면 뭐 일본어로 이렇게 박사 논문 있으시겠죠? 그걸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데 교수님 성함을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신 대학교 도서관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름을 쳐보시면 이제 그 교수님이 가장 최근에 학술지에 냈던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논문들을 읽어보시면 지금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논문들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레포트에 뭘 쓰지? 레포트에 쓸 게 없는데?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걸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교수님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이해가 된다면 레포트 주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교수님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레포트는 아주 탄탄한 레포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뭘 쓸지는 아시겠죠? 두 번째, 전 절대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간혹 가다가 대학생분들 레포트를 보면 정말 진짜 슬프게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출처를 적을 때 네이버, 나무위키, 요즘은 나무위키죠? 구글 이렇게 대놓고 적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혹시 레포트를 쓰시는데 구글에 검색을 하셨겠죠.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셨겠죠. 하셨더라도 그걸 네이버에서 검색했다, 구글에서 검색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네이버에서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했던 그 내용들이 또 그 역시 출처가 있을 겁니다. 그 출처를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셔야 돼요. 대부분 책이거나 논문일 겁니다. 아니면 신문기사거나. 그러면 참고 문헌들을 많이 찾았잖아요. 출처를 찾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참고 문헌 출처를 레포트에 반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과 이름을 딴 학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아니면 한국 뭐 통계학회 이런 학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회 대부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가지고 홈페이지 그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 형식이 있습니다. 학술지 형식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참고 문헌은 이렇게 써라 부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보통 제목 첫 번째 저자 이름을 적고 책 제목을 적거나 아니면 논문 주제를 적고 책 제목을 적고 무슨 저널 적고 그리고 언제 나왔다 적고 지역 적고 마지막 페이지를 적습니다. 이런 형식들이 있거든요. 이 형식들은 각 학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공통적으로 물론 한국 뭐 연구재단에서
제시하는 바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참고 문헌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네이버와 구글은 안 된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그걸 보시면 아, 얘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레포트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셔도 돼요. 레포트 점수 잘 안 받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 정말 그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서 참고 문헌을 적으시고, 참고 문헌을 많이 적으면 많이 적어서 좋긴 합니다. 왜냐면 참고 문헌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학생이 이 레포트 하나를 적기 위해서 많은 걸 읽고 또 조사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레포트에 문장 하나 나와 있지 않는데 참고 문헌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교수님들이 좀 웃으시죠. 좀 의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레포트 내에 반영되어 있는 문장 한 줄이라도 꼭 각 줄 다셔가지고 그 참고 문헌도 다시면 아마 좋은 레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포트는 뭐 A4용지 많아야 두세 장, 아니면 많이 요구하신 분 5장 정도 하시겠지만, 참고 문헌은 A4 거기에 보통 포함이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2장 제출하라 그러면 세 번째 장에 참고 문헌을 적으셔도 이 세 번째 장은 참고 문헌 그 페이지 장수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문헌을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플 세 번째로, 이건 진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은 팁인데요. 아주 사소한 팁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레포트 용지 보통 A4 용지 이렇게 뽑으시지 않습니까? 뭐 학교 뭐 출력실이든 아니면 PC방이시든 아니면 여러분 집이시든 그 뽑으시는데, 저는 A4 용지 색깔을 바꿨습니다. 흰색 종이가 아니라 연한 녹색 있거든요. 그 요즘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눈이 편한 색깔이 돼가지고 이 연한 녹색 종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포트를 낼 때 꼭 그 연한 녹색 종이를 써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나냐면, 레포트를 내라 그러시죠? 교탁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수업 마치고 나서 레포트를 내라든지, 아니면 먼저 온 학생들이 교탁 위에 레포트를 이렇게 쌓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한 레포트가 이 정도가 쌓여요. 근데 그 사이에 딱 한 장이 녹색이에요. 연한 녹색. 일단 그때부터 튀어요. 그때부터 튀는데,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50명 듣는 수업인데 A4 2장 정도의 레포트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럼 최소한 100장이에요. 그죠? 5 곱하기 2는 10이니까. 그죠? 100장이잖아요. 100장의 글을 읽으시는데 그 중에 한 명, 아니면 많아야 한 두세 명의 글이 종이가 녹색이에요. 눈이 편한 색깔입니다. 그러면 일단 웃기죠. 일단 웃깁니다. 이건 뭐야? 하고 하시겠지만, 그 내용이 좋고 참고문헌도 잘 되어 있는데 종이 색깔까지 교수님을 배려하는 색깔로 종이가 되어 있다면 교수님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는 안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교수님 입장이라면 눈이 조금이라도 편한 색깔로 만들어진 레포트 용지를 보면 좀 더 집중해서 읽게 되고 좀 참신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고 레포트도 마찬가지지만,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레포트를 잘 내고 시험을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지를 읽는, 레포트를 읽는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성적을 주시는 분은 교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교수님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포트를 내실 때 특정 교수님들, 일부 교수님께서는 딱 정해진 형식을 요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간 얼마, 글씨 크기 얼마, 표지하지 말고, 제목 적지 말고, 학번이랑 이름만 적고, 종이도 흰색 종이로 하고. 제가 볼 때 종이 흰색 종이로 하라는 이런 교수님들은 이제 예전에 저 같은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굳이 그런 고생하지 말고 아예 그냥 흰색 종이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그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걸 안 지키시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교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셨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내용이 중요해지는 거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착실하게 적으셔야 좋은 레포트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레포트 한 번도 안 써보신 대학생 입장에서는 좀 막막할 수 있겠지만, 보통 흔히들 하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레포트 양식이라고는 따로 없는데, 논문이라든지 학술지 보시면 그런 양식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목을 적고 밑에 목차를 적고 그 다음에 서론해서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두 번 따라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레포트 할 때 이렇게 많은 말씀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거예요. 레포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방식의 조사를 했는지를 레포트로 파악하시는 거예요. 시험지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쨌든 다 책을 오픈북,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암기력이라든지 이해력을 요구하는 거지만, 레포트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어떤 자료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 이해를 하고 있나라는 걸 알고 싶은 마음 플러스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레포트를 쓰실 때 자료 조사 중요하고 참고문은 중요하고 속지 중요하지만 꼭 여러분들의 생각을 최소한 본문에 많이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레포트랑 들어가지 않은 레포트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찾냐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포트 하나를 쓰기 위해서 논문 한 최소 50편에서 70편 읽었습니다. 관련된 논문들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논문 한 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논문 맨 뒤에, 다시 그 논문 맨 뒤로 가면 참고문들이 다시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문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중에 또 관련된 레포트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가지고 도서관 홈페이지 찾아서 읽고, 그리고 참고문은 달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게 논문에 대해서 무비판적 수용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시고 그걸 체크를 하시면서 읽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연습은 필요한 부분인데요. 결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는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크게 몇 가지 말씀드렸죠? 4가지 말씀드렸네요. 첫 번째로, 레포트를 쓸 때 참고문헌 절대로 구글 네이버 쓰지 마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참고문헌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티를 꼭 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종이는 교수님이 보시기 편한 종이에 한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있는데, 레포트를 그냥 종이 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 해가지고 호치키스 찍어가지고, 호치키스 아니죠, 스테이플러 찍어가지고 내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종이 색깔을 바꾸는 거 플러스 쫄대 있지 않습니까? 쫄대 여기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쫄대에 레포트를 넣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150개의 레포트, 100장의 레포트가 쌓여있을 때 그 하나만 쫄대가 꼽혀 있으면 또 다른 느낌이 들죠.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이 학생은 레포트 하나도 허투루 안 했구나라는 정성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종이 녹색 플러스 쫄대까지 하면 정말 이제 교수님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나 성적 잘 받고 싶다 라는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한테도 나 성적을 잘 받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죠. 레포트에는 반드시 작게나마, 아주 작게나마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생각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많이 읽으시면, 레포트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읽으시면 된다.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참고문헌 보시고, 참고문헌 보시다가 참고문헌 끝에 또 참고문헌이 있고 또 참고문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가시다 보면 자신의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생각은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레포트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레포트는 일종의 작은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얼만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밌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면, 아, 이 과에서는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이 교수님의 어떤 주제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논문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교수님도 열심히 쓰시거든요, 논문들을. 그래서 교수님 논문, 그 수업에 교수님 논문 읽어보시면, 아, 교수님 이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꼭 레포트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넓은 어떤 지적 팽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쓰실 때 꼭 참고하셔서 레포트 잘 쓰셔서 레포트 점수,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이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와주셔서 고맙고요. 질문이라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는데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아끼지 마시고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